또 잡아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은 2024년 오늘 천안 아산의 부동산 가격 전망과 분양권 뽀개기 세미나를 진행하는 김미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구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에서 석사를 재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천안시에서 분양권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탕정 시티프라디움 입주할 때쯤에 309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탕정 시티프라디움 입주시키고 탕정 GF지오 1, 2, 3단지 입주한 다음에 예미지, 하늘채까지 다 마친 다음에 지금은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랑 탕정 더샵 포스코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탕정 더샵 프로지오 중앙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미애 소장입니다. 네네, 천안 아산이랑 탕정 분양권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되지? 됐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목차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2023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회고를 해드리고 24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왜 천안 아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천안 아산 아파트 기축 그리고 분양권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가격 분석해드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탕정 신도시 분양권은 그러면 어떤 거를 사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현재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랑 정책 그리고 매매 전세 부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경제를 보시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5.5%로 현재는 우리나라랑 2%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했고요. 미국은 현재 5.5% 기준금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이 진짜 힘들었어요. 고금리에다가 뭐 물가도 높고 가계부채도 엄청 늘어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매우 약했던 시기였고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유동성이 고갈되고 지방은 뭐 다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리스크에다가 낮은 입주율,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오늘 발표된 거. 준공 후 미분양처럼 입주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건설업이 매우 힘들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진짜 완전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 실시해서 DSR 안 보고 최장 50년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해서 이제 9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5억 한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실시했고요. 규제 지역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완화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보시면 작년 1월부터 계속 매매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4분기 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거래가 둔화됐죠. 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원래 DSR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DSR을 안 보면서 이제 역전세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가는 이제 그 재작년 겨울 정도의 저점을 딱 찍고 사람들이 미쳤다. 이 금액은 신고가 대비 반값이다 하면서 막 실수요가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제 많이 매매가가 좀 상급지부터는 회복을 했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도 끝났고 하면서 4분기 후에는 거래가 지금은 둔화가 돼서 뭐 최근에는 다시 조금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이 많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또 저점에 딱 찍고 최근에 전세 대출이 이자가 좀 내려가면서 다시 90%가량 회복을 했어요, 전세가가. 그래서 보시면 뭐 역전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청약을 할 때 선별해서 청약을 하는 거야. 취득세가 풀린다 하면서 계속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선별 청약이 매우 심화가 됐고, 그리고 청약 조건도 완화가 됐잖아요. 뭐 다자녀가 뭐 3자녀였는데 2자녀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청약 조건들이 완화가 되면서 대기 수요로 전세가가 상승을 한 거죠. 매매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그럼 나 청약할래. 이런 전세 대기 수요로 어느 정도 바뀌었고 전세가도 그래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2023년이 그렇게 흘러왔고요.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소폭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요. 5.5%잖아요. 한국은행은 3.5%니까 2%의 금리 차이가 있단 말이죠.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우리나라가 조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어려운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영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페드워치거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페드워치를 이제 하는데 연방금리 선물시장 데이터를 봐서 이제 그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예측표예요. 보시면 이 미팅 데이터라고 보이죠? 이게 회의, FOMC 회의 때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때 3월 20일에 우리가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66.3%의 시장 참가자들이 5%에서 5.25%의 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선물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거의 맞더라고요.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년 상반기, 내년 3월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리고 원래 금리 인상은요, 천천히 올려요. 근데 금리 인하는 빠르게 내리죠. 왜냐?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좀 더 무너져야 돼요. 네, 지금보다 좀 더 무너져야 돼요. 네. 갈 사람은 빨리 가야.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하여 금융 불안이 발생을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1월 10일 바로 오늘 뭐 악성 미분양 관련해서 정책도 발표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너네 대출 받지 마. 이거예요. 대출 받지 마. 대출 한도 줄여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주택시장이 둔화될 거고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하락될 거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은 하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DSR이 애초에 소득 대비 이자율을 내가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보는 거고 그 DSR을 강화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변동금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요. 고정금리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2024년에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주택 구매에 있어서 주춤하기는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출받지 마. 가계부채 관리할 거야. 해놓고 살 사람들은 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낳아. 빨리 애기 낳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서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줄게. 9억 이하의 아파트에 최대 5억 원 한도로 1%대의 대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응? 지금 5%, 6%잖아요. 대출 받으면. 근데 아기를 낳으면 1%대래.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딩크족들도 뭐 아기 낳을까? 이러고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시행을 할 것이다. 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규모가 39.6조 원이었어요. 40조 원.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도 27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영향이 미비할 거다. 신생아 낳는 애들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저도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거래한 것도 신생아 특례대출 고려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해서요. 이제 앞으로 청약에 있어서 아기를 낳으면 굉장히 또 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0 총선을 앞두고 GTX랑 뭐 이런저런 지역 개발 호재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지역 표심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뭐 양도세 완화라던가 뭐 대대적인 그런 완화는 사실상 이 총선 이후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 그거 했다가 너 뭐냐? 지금 뭐 주택 다 사라고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은 아마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박상우잖아요. 그분이 원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래는 원희룡 장관이었다가 사람을 아예 갈아치운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그 정책 스탠스를 아예 바꿔버리겠다. 사람을 바꾸면은 특히 그 국토부 장관을 바꾸면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거예요. 8호 제곱미터 6억 원 이하의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를 이제 제외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지역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왜 준공 후 미분양이 됐겠습니까?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서 뭐 준파크 말씀하셨는데 톡방에서 준파크는 미분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 짓고 나서 미분양인 거. 그리고 뭐 밑에 써놨는데요.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세제 혜택이 이제 그 24년, 25년 준공분에 한해서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은 뭐예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돼요. 84, 74 이런 아파트에 해당 안 됩니다. 근데 60제곱미터 이하는 해당이 돼요. 뭐 오피나 다가구나 도생. 근데 뭐 별로 반기지는 않죠, 다들. 해당 사항이 많이는 없으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2024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4.7만 가구가 원래 4.8만 가구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근데 23년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서울 아파트만 올라요? 아니에요.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요. 분당, 그리고 뭐 1기 신도시, 그리고 나서 수원, 그리고 나서 동탄, 그러고 나서 신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24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서울 및 다른 지방의 아파트들도 따라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건설 공사비 지수가요. 23년도는 21.7%나 상승했어요. 그럼 뭐야? 원가가 올랐다. 원가가 오르면은 남는 거 있어요? 건설사? 없습니다. 분양가도 이만큼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건설업이 침체되고 PF 문제,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건축 허가 및 착공 규모가 2020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급 없다입니다. 24년 공급 없다. 자,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2024년 올해에는 금리 인하와 4.10 총선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고정금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인세 처리 정책 금융 시행으로 인하여서 부동산에서 MZ세대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이 결국엔 실수요잖아요. 그래서 그 MZ세대들이 보고 있는 아파트를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제 그 원하는 아파트만 봐야 되냐? 그것만 오를 거예요. 다른 아파트는 뭐 오르기는 하겠지만은 상승률이 매우 적을 것이고 이제
저번 뭐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대세 상승장은 사실은 오기는 좀 힘들 거다. 왜냐? 금리가 엄청 막 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고 막 제로 금리처럼 되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다시 오진 않는 이상. 다시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24년 어떻게 1년간 흘러갈 것인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왜 천안아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뭐 천안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뭐 어르신들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완전 다 산이고 밭이고 공동묘지였는데 이 가격이 말이 되느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천안 아산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빅데이터 지도 2년간 세대 증감률을 보시면요. 충남과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체되거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요. 천안시 41.4세, 아산시 41.4세로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자녀가 있는 세대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구매력이 제일 높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안시는 65만 명, 아산시는 34만 명으로 총 다 합하면은 약 100만 명의 도시예요. 이 정도의 큰 도시가 이제 천안 아산이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제 천안시와 아산시랑 좀 비교할 만한 도시가 청주랑 세종이에요. 근데 청주랑 세종에 비교해서도 평균 연봉이 한 20%가량 높은데요. 서북구 평균 연봉이 4,610만 원, 그리고 아산시는 4,540만 원으로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이제 평균 연봉을 산정을 했는데, 그리고 아산시는 또 탕정이 제일 높아요. 탕정은 평균 연봉이 4,960만 원. 그리고 서북구 중에서는 차암동과 백석동이 4,540만 원, 5,410만 원으로 소득도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랑 소득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된 지역이 천안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어요. 천안 아산이 이제 다들 어디에 근무하시냐? 탕정, 성성, 백석, 차암, 은봉, 직산, 선거 쪽에서 산업단지가 이제 크게 되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저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잖아요. 거의 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쪽에 근무하시지 않나요? 맞죠? 다 어디 근무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이 원래는 천안이랑 아산생활권에 나눠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탕정에 이제 신도시가 생긴 거죠. 원래는 탕정이 그냥 포도밭이었어요. 캠벨포도 혹시 기억하세요? 탕정 캠벨포도? 포도밭이라는 뭐냐? 평지다. 그럼 뭐야? 뭐 직주 근접되어 있어. KTX, SRT 가까워. 불당동 학원가 가까워. 땅값 싸.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탕정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산 생활권에 있는 인구 흡수하고 천안 생활권에 있는 인구 흡수해서 보시면 2년간 전출입 순이동 증감률이 전안시에서 아산시로 이렇게 쭉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그 309 입주하면서 많이 넘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309 입주할 때 불당동에 사시는 분들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종이나 배방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천안 아산 아파트 가격 분석을 할 건데요. 호객노노에서 분위지도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분위지도가 뭐냐면 이런 동그라미 색깔로 좀 어느 정도 그 1급지랑 2급지, 3급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보라색 동그라미가 5억 6천에서 10억 사이의 아파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그 3억 2천에서부터 5억 6천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불당이 보라색 동그라미가 제일 많아요. 신불당이 1급지죠. 천안에서.
불당 지웨더샵이 8억 3천으로 이제 실거래 신고 제일 최고가를 찍었고요. 성성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단지가 이제 6억 2천으로 해서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탕정, 아산에서의 1급지는 또 탕정으로 7억 7천. 탕정 GF지구 2단지 이제 그 완전 RR 매물이었어요. 바로 밑에가 이제 피난층인 22층인가? 아무튼 그런 그 매물이 7억 7천으로 실거래가 신고가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안시 1급지는 여기구나. 너무 쉽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 지도를 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뭐 두정 그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랑 뭐 백석동, 그리고 구불당, 그리고 사공구 일부, 그리고 배방 쪽에 일부 있고요. 모정동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에서 우리가 2024년에 주목해야 될 거는 9억 이하의 5억 한도, MZ세대 입맛에 찾는 그런 아파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신도시에 학군 받쳐지고 초등학교 품고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MZ세대들이 좀 어느 정도 선호하는 아파트고, 그분들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상담하거든요. 신생아 특례 대출 상담 그 대상자들이. 근데 그분들은 다들 좋은 거 가려고 하세요. 왜냐?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런 대출 상품이 애초에 없었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분들 인생에서의 그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천안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실게요. 2024년부터 해서요, 동남구랑 서북구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죠. 특히 여기 서북구는 아예 없어요. 26년도 입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24년도에 입주하는 걸 사서 26년도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사서 없을 때 빠진다. 치빠 하시면 돼요. 치빠. 그래서 보시면 미분양 추이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천안시 입주 물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이 말은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표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현재 이제 시세랑 네이버 부동산 시세, 그리고 이제 분양가 등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23년도 12월에는 두 단지가 입주를 하는데 두 개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24년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 했잖아요. 이 삼룡동 호반 서밋 포레스트는요, 그 삼거리 공원 근처에 있거든요. 분양가가 막 비싼 것도 아니에요. 3억 5,700이에요. 근데 아직 마피다. 이유는 뭐냐?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선호하지 않는 단지는 사실은 마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포레나 천안 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 힐스테이트 신부 아세요? 북일고 앞에 있는 거 바로 그 근처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두정역이랑도 가깝고 터미널이랑도 가깝고 가운데 껴있고 포레나야 그 1군 브랜드야. 그러면 뭐야?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 한 여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무피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 5천에도 물건이 없다. 분양가 3억 5,600인데 저렴하게 나오기는 했죠. 약 777세대, 777세대 정도 되고요. 24년도 1월에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이제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3,2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입지는 다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없어서 여기 이쯤에 있는데, 네, 세대수가 이제 워낙 많은 데다가 원래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비규제가 됐잖아요. 규제 지역이 풀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이 사라졌었고, 그리고 현재는 인프라가 막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아직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 스타클래스 더 퍼스트가 24년도 올해 7월에 이제 입주인데요. 발사 타입이 일반 분양이 없어요. 조합원 분양가로 제가 산정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3천만 원 붙어 있고요. 위치는 청수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내년으로 넘어가요. 24년도가 이제 입주 끝이야. 없어. 이거 두 단지밖에. 동남구는 이거 두 개가 끝입니다. 25년도에는 6월에 더샵 신부센트라, 그리고 롯데캐슬 더 청담, 그리고 용곡호반 1차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분양가가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이 더샵 신부센트라는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하나포레나 천안신부 바로 옆에. 그래서 보시면 분양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한 1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피가 5천 정도 붙었는데 물건도 없다 했죠. 그래서 쟤도 미분양 거의 없어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롯데캐슬 더 청담도 지금은 분양직원들 다 내보냈고요. 거의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곡호반 센트럴파크는 이제 1, 2단지가 같이 분양을 했어요. 저 2블럭이 이제 27년도 내년 입주고, 이제 1블럭 먼저 거의 다 끝났고 2블럭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트루의 시그니처 천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세대수가 236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양가가 5억 2천이라 아직은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데요. 천안역 앞에 이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분양권에 보시면 이제 24년도 2, 3월에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랑 직산역 이제 서이스타일스가 직산역 앞에 이제 입주를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직산역 앞에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비규제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단지니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가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아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운암 퍼스트빌인데요. 부성지구에 위치하여 있고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4억 2,9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오늘 규제 정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물어봤는데 한 30세대 말고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준공 후 미분양이 안 되지 않을까? 24년 3월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다 끝나기는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성역이 개통을 하면.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뭐 좀 오래오래 이제 그 텀을 두고 기다리고 싶다 하시면 저는 좀 부성 운암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백석 센트레빌은 근데 좀 분양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여기도 24년도 4월, 올해 4월 입주인데 분양가가 4억 6,700으로 그 VIP 골프장 혹시 기억하세요? 백석동? 그 자리가 이제 아파트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미분양인데요. 여기도 한 10세대? 15세대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거의 다 끝났고, 근데 그래도 뭐 준공 후 미분양은 안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완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단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4년도 8월에 성성 비스타 동원이 성성지구의 제일 마지막 입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간 글씨 해놨잖아요. 저 빨간 글씨가 그나마 좀 실수한테 인기가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24년도 8월에 지금 5억 600 정도로 분양가가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5천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하나포레나 롯데 1, 2단지는 이쪽에 있어요. 백석동이기는 한데 이제 그 공원을 끼고 있는 거죠. 노태산 공원 끼고 있는데 이제 4억 5,900에서 4억 5,800 정도의 분양가로 프리미엄이 무피에서 500 정도로 지금 현재 붙어 있고요. 24년도 12월에 입주로 이 하나포레나 롯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입주 물량이 올해는 여기까지고, 내년에는 부성 한라비발디 그리고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같이 이제 입주를 하는데, 부성 한라비발디는 운암 퍼스트빌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한라비발디가 운암보다는 조금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뭐 미분양이긴 한데 이것도 몇 세대 안 남았다. 그리고 분양가도 거의 비슷한데요. 운암은 조금 분양가가 더 비싸고, 그리고 입주가 바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나갔어요. 25년에 입주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25년에 이제 매도하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아직은 분양을 안 했는데 포레나 옆에 있잖아요. 그 두정역 포레나 옆에 있는데 5억 5천 정도로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정역 반도유보라가 힐스테이트 두정역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4억 2,700이야. 근데 아직은 미계약 물건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한 10% 미만 정도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분양을 하고 나면 두정역 반도유보라가 완판되고 피가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더 두정까지가 25년도 입주예요. 근데 롯데캐슬 더 두정은 이제 4억 6,600에 분양을 했고 거의 다 미분양이라고 썼지만은 다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26년도는 입주가 없어요, 아예. 서북구는 26년도 입주가 아예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서북구의 수요가 26년도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주가 27년도 8월이에요. 그럼 뭐야? 25년도 10월부터 27년도 8월까지가 입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북구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사람들은 25년도 10월부터 27년도 8월까지가 없구나. 그러면 저때 매도를 하면 최고가로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3년도, 24년도에 매입을 하고 저 시기에 매도를 하면 돼요. 매도 시기랑 매수 시기를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7년 입주가 예상되어 있는 성성 아이파크 5차인데요. 이 6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분양가. 그리고 나머지 성성동에 있는 부성지구, 업성지구 최근에 보상 들어갔거든요. 평당 300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구나. 평당 300에 보상을 하면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일반 분양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성동에서는 이제 좀 기대되는 현장들이 좀 많아요. 서북구는. 그래서 보시면 천안시에서는 서북구 좀 예상이 되는 인기가 많은 현장은 다 이 성성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성 아이파크 5차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편한 세상이 이제 이 남쪽으로 호수뷰가 나오는 이편한 세상이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데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분양가가 거의 최고가가 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고, 천안시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단지는 이제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다 민간에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분양가는 매우 비쌀 거다. 나라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산인데요. 아산은 23년도 엄청 많았죠, 작년. 근데 작년에도 뭐예요? 갈 놈은 갔어요. 탕정 호반도 처음에 입주할 때 3,000세대가 한 번에 입주하니까 이거 입주 완전 터지는 거 아니냐, 입주장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한 6개월 가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입주장이 한 달 만에 끝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워낙 탕정에 실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정말 나한테, 그리고 계약자한테, 분양자한테 이제 위험이 될 만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도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26년도에 소폭 상승하는데 그거는 2023년도에 반밖에 안 되는 물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또 이렇게 천안처럼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아산은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409 입주가 이제 25년도에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은봉, 한라비발디나 효성힐링턴 같은 경우에는 차암동 바로 옆에 길 건너 차이에 있어서 이제 그거는 차암동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안의 수요는 그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하늘채, 409 하늘채가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 6천으로 5구 타입이 프리미엄이 아직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왜 그러냐? 인프라가 아직 409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천동이랑 모종 리슈빌더 스카이는 다 이 아산 시외버스터미널이랑 온양 온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분양가도 막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아직은 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광로지 비양이 24년도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가 아니죠. 완전 완판이 됐고 이번에 예당에서 다 끝났고 분양가가 3억 9,600으로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매수하시려면 복등기로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취득세랑 양도세를 매수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매 제한이니까 제 생각에는 24년도 8월 입주 때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있잖아요. 그 대상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딱 그 시기가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보다는 그때쯤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전매 제한 기간이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배방 라운 프라이빗은 배방 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배방이 다 구축이에요. 그래서 구축 파트 신축이기는 한데 브랜드도 좀 그렇고 195세대밖에 안 돼서 아직은 미계약 물건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이 이제 25년도예요. 24년도 입주는 여기가 끝이고 그나마 좀 인기 있을 만한 단지가 409 대광 로제비앙이다. 그리고 25년도 입주는 단 4개 단지밖에 없어요. 409 이편한 퍼스트드림, 그리고 엘리프, 금강, 그리고 건곡동 한신더요. 건곡동이 어디면 여기에요, 여기. 모정동 위에 쪽에. 그래서 보시면 25년도 입주는 이제 여기까지가 다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산에도 25년도 입주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25년도 입주가 저렇게 없으니까 전세가가 많이 높을 것이다. 409 전세가는 우리 생각보다 많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409를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6년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26년도에 제가 이제 23년도에 한 반 정도 입주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25년도보다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다 실수요가 좋아하는 단지예요. 탕정 힐스자이, 모종 블랑로체, 여기는 이제 모종동에 있죠. 그 나머지는 이제 탕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년도 입주 많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실수요가 다 좋아하는 단지들이고 24년도, 25년도에 그 잠재되어 있던 그런 수요들이 다 26년도에 입주를 하니까 입주장이 생각보다는 이제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천안시, 아산시 아파트와 분양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탕정 신도시 분양권을 좀 파악을 하려면요. 이 택지에 대한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민간 택지랑 공공 택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탕정에서는 뭐 했죠, 제가? 포도밭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밭이니까 어떤 사업자가 이제 그 사업을 주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 공공택지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토지 개발을 하는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공공이 목적이죠.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그 좋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게 이분들의 목표예요. 그럼 뭐예요? 전매 제한이 있어요. 1년. 원래는 3년이었다가 이제 1년으로 바뀌었고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아요. 그럼 뭐예요?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은 단지가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공원도 많고 주차 공간도 막 겁나 널찍하고 탕정 GL 프로지오 놀러가 보면요. 주차가 완전 광활해요. 뭐 주차난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성성동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개발했잖아요. 주차난입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없어요. 공용 공간을 많이 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는 탕정 309, 409가 있고요. 탕정 제2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만 1000세대가 24년도 올해 토지 보상 예정인데요. 25년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토지 보상이. 왜냐면 지금 뭐 토지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많이 보상가가 낮아가지고 LH가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어쩌고 뭐 내 땅이 무슨 가치가 뭐 이러냐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협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예요? 입주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개발하는 데는 토지 개발 주체가 민간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영리야. 돈을 벌려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거야. 땅 파서 장사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야? 분양가가 시세를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시세를 꽉꽉 채워서 반영을 하고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공원이거든요. 초록색 공원. 그리고 이 탕정 더샵 있죠. 공원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봐서도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민간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시세 반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먹을 게 이제 LH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시로는 트라랑 뭐 포스코 1, 2, 3, 4단지 그리고 동산 센트럴 지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신물당 바로 옆에 동산 센트럴 지구 4블록 중에서 3블록이 자이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동산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성동 택지 개발한 팀이 여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 거 좀 지켜보고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분양가가 매우 높을 것이다. 네, 성성동 팀들이 좀 분양가가 높게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동산 센트럴이 신물당이랑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분양가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단택지는 이제 그 민간한테 너네 그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이제 줄 테니까 뭐 아파트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좀 혜택을 준 거고요. 영리랑 공공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산단을 개발을 하면서 그 산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있고 분양가는 시세 대비 다소 낮은 편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제 높은 편이기는 하고요. 탕정 호반과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이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민간 택지보다는 분양가가 낮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정 분양권에 보시면 이 세 가지 그 특징들을 좀 아시면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탕정 2편안이랑 엘리프는 왜 벌써부터 막 피가 3, 4천 붙어 있지? 뭐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는 분양가가 왜 이렇게 낮지? 뭐 탕정 더샵은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아파트는 땅값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저녁 밤 12시에 당첨자 발표를 하잖아요. 걔 경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96 타입이 60대 1, 84 타입이 막 30대 1 이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분양가가 4억 6,500으로 우리 예상보다, 우리 톡방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분양가 맞추기 이벤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5억에서 5억 1천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1위였거든요, 투표. 근데 그분들은 다 못 맞췄어요. 4억 6, 7천을 맞추신 단 8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뭐야? 8%밖에 못 맞춘 거야. 그럼 나머지는 92%는 그거보다 높게 예상을 한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초피가 비쌀 것이다. 5억 빼기 4억 6,500 얼마예요? 네, 그러면은 초피가 그 정도부터는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순위 경쟁률이 우리 예상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물건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맘대로 다 갖고 놀아.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도 없는 당첨자는 사실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금 매수가 내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초피 시장이 좀 많이 핫할 수도 있다. 우리 예상보다는 더 많이 핫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탕정 더샵이 이 탕정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뭐 걸어서는 한 15분 걸리는데요. 지도상으로는 겁나 가까워요. 바로 앞에 막 탕정역 그 상권 보이고 하니까 진짜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초등이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초등은 확정 아니고 중학교 예정부지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4블록이 메인이고 4블록 끝나면 이제 3블록 바로 분양합니다. 3블록이랑 4블록을 한 번에 26년도 12월에 입주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이제 그 입주 물량이 26년도 12월에는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아직 확정은 아니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률 이렇게 빡센 거 보고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줍줍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 탕정 더샵 인피니티 청약하기 전에 사람들이 통장 아끼려고 사실은 청약을 많이 안 했던 단지거든요. 근데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는 중학교는 일단 확정이에요. 초등학교는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전매 제한이 1년 있고 분양가는 4억 3,800에 확정비 540만 원이고 지금은 이 C2 블럭이 아직 분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5%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이 C1 블럭이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에 분양할 예정인데 이제 C2 블럭보다는 조금 더 분양가가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전매 제한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은 탕정 금강 펜테리움 409 금강 펜테리움이랑 이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2단지 이게 끝이에요. 이 1, 2단지가 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탕정에서는 그 이신도시 있잖아요. 이신도시 토지가 다 밀고 거기부터 분양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전매 제한 물건, 뭐 분양가 상한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는 74가 없어요. 5984, 96 타입이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 올해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분양권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하려면 신불당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신불당을 예측을 하려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면 2024년에 부동산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랬죠? 2024년에 경제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부터 해서 쭉 그 상승세가 타고 내려와서 신물당까지 가면 신물당에서 탕정 지혜 프로지오 1, 2, 3단지로 올 거예요. 여기가 아산의 1급지니까. 그럼 뭐예요? 이 거의 매매 가격이 8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신물당이 100%면 이 100%의 80% 가격이 이 1, 2, 3단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탕정 지혜 프로지오가 오르겠죠? 오르면 예미지랑 시티프라디움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뭐랬죠? 9억 이하, 5억 한도로 1%대의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는 MZ세대들이 신축 대단지, 그리고 학군, 직주 근접, 아파트를 선호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탕정 309 아니면은 신물당, 뭐 성상동 이 정도밖에 안 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오를 거고 기축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분양권은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 기축은 초기 투자금이 겁나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분양권은 10%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탕정 대광이라던가 뭐 힐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는데 엘리프랑 이편아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다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좀 발 빠르신 분들은 급매를 많이 물어보셨고 매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1단지 미계약 물건들 줍줍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탕정 더샵이 내일 발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 1,000만 원에 프리미엄 얼마 정도 해가지고 미리 좀 현금을 뽑아놓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약 대기 그 초피 대기 리스트를 좀 받아놨잖아요.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한 1억에서 1억 5천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현금을 들고 지금 대기 중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탕정 더샵이 4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피가 한 뭐 3천에서 5천 붙었다고 쳐요. 그러면 한 5억 중반까지는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 엘리프랑 이편아는 애초에 무주택 그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어요. 물건도 많이 없어. 좋은 물건이 많이 없어. 그럼 뭐야?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미계약 물건 주어야죠. 그리고 또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저층이나 뭐 평수가 좀 낮은 물건들 이게 좀 남았는데
그냥 탕정에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는 좀 주요한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얘기를 해보면요. 모종이나 배방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탕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세요. 더 이상 탕정에서는 더 아산으로 밀려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에서 살면서 뭐 금매 잡거나 아니면 저 이 신도시 가거나 동산센터를 가고 싶고 천안 쪽으로 최대한 붙고 싶지 아산 구도심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천안에 그 이순신대로죠. 이거 이순신대로 이 따라서 그 쌍용동이랑 그 본명동이랑 그쪽 구축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뭐 독일 하이빌, 파크밸리 이런 분들, 그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신축으로 좀 넘어오시려면은 저 이순신대로 타고 탕정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천안시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있는 분들, 그분들, 그리고 이제 아산시에 있는 모종이나 배방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탕정에 오고 싶어 하시고, 이제 저 성성동은 좀 멀어요, 탕정이랑. 그래서 좀 수요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뷰를 하자면요. 격동리 2023년, 24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24년에는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4.10 총선에 따라서 이제 GTX라던가 지역 호재가 4.10 총선 그 전에 발표가 될 것이고, 4.10 총선 끝나면은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아나고 그 PF나 뭐 이런 유동성 악화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것이다 라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MZ세대들이 과연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냐. 이 MZ세대들은요, 집들이를 구축에서는 안 해요. 네, 신축에서만 합니다. 제가 이제 34살이거든요. 제 주변에 신혼부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혼부부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구축에 들어간 분들은 나 그 매수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집들이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신축의 전세나 매매로 들어간 분들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무슨 뭐 풍선 달고 막 인스타 올리고 그런 분들은 집들이 막 장난 아니게 해요. 네,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시면 MZ세대들이 소득 대비 좀 자랑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제 하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아파트를 24년도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축 아파트, 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최근에 많이 투자자분들이 사셨었잖아요. 근데요, 24년에는 좀 힘들 거예요. 뭐 앞으로 천안 아산에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갭투자분들이 그걸 좀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은 인구 100만 도시에다가 부자 도시, 소득이 엄청 높았죠. 세종이나 뭐 청주에 비해서도 20%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도시, 평균 연령이 41.4세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를 사는 구매 연령들이 다 천안 아산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생률도 진짜 높아요. 완전 애기들 밭입니다. 애기들 밭. 신도시 가시면.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죠. 최근에 GTX 이슈가 또 있었죠. 천안역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아산역이냐 뭐 온양 온천역이냐 지금 이걸 두고 싸우고 있는데, 거의 천안까지는 올 거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 분위기고, 윤석열 대통령 분께서 이제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KTX랑 SRT랑 GTX까지 오는 지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시면 천안 아산이 그래서 좀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산역이냐 뭐 온양 온천역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산까지 오면은 완전 땡큐. 사실은 아산까지 오면 완전 땡큐잖아요. GTX가 온다는 건 수도권이란 뜻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리고 천안 아산의 아파트 미래 가격은 어떨 것이냐, 분위지도로 저희가 급지 분석을 좀 해봤고요. 공급량이 천안 아산 다 통틀어서 24년도, 25년도에는 아예 없고 26년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제가 서북구에는 완전 없다 했잖아요. 그 서북구 수요가 사실은 아산으로 많이 흡수될 것 같아요.
거의 탕정 쪽에 위치하여 있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그리고 미분양은 계속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천안 아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탕정 신도시 분양권은 무엇이냐? 내일 발표되는 탕정 더샵 인피니티 시티, 내일 발표죠. 내일 아마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물이 내일 아침부터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실을 우리만 알겠습니까? 이거 부동산 지인과도 다 나와요. 공급량.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이런 현장이 사실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산 1급지 바로 앞에 있지, 직주 근접이지, 뭐 계약금 1,000만 원밖에 안 하지,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지, 안전마진 있지, 전매 제한 없지, 이런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런 떴다나 아니면 분양권 거래 많이 하시는 소장님들이 미리 연락을 지금 주셨어요. 초피 주고 살려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내일부터는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 뭐예요? 탕정 더샵 인피니티가 뜨거워. 그럼 409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은 매물 싹 거두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거나 금매가 나와 있던 물건들은 빠르게 거래가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계약 물건 남아있는 거 웬만하면 주우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가가 이제는 그 분양가가 나오질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이 단 2개 남아있고요. 세대수도 2,000세대가 다 안 됩니다. 그 2개 합쳐봤자. 그래서 보시면 이 3개 궁금하시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관심 갖고 계신 그런 단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여기 아파트만 있잖아요. 천안 아산역에 아파트랑 전국이 25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걔들은 영향이 있을까요? 그 천안아산역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막 엄청 많진 않아요. 25년도, 24년도 말부터 25년도에 입주가 있는데요. 분양가가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인데 분양가가 5억 3천.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하면은 한 6억에 거의 가까운 매매가를 보이고 있고,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입주할 때 입주장에서 좀 많이 힘들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들고요. 오피스텔 아까 취득세 완화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 오늘 완전 무너졌죠. 60제곱미터 이하만 풀어준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있어 하는 데는 아니에요. 전세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응? 전세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세가는 24년도, 25년도에 입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3년도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래도 애초에 분양가가 5억, 6억 하기 때문에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희 톡방 혹시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있으시면 네, 요거 사진 찍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탕정 분양권 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많이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핸드폰 번호도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급지 분석 토론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좀 생각이 궁금해서, 여러분은 혹시 409가 나으신가요? 아니면 뭐 탕정 포스코 쪽이 나으신가요? 뭐 아니면 뭐 급지별 서열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토론 시간에 아주 짧게 준비했는데 한 2명 정도만 의견을 받고 싶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탈 깔아주니까 아무도 못하시네. 저희 혹시 오늘 의견 말씀해 주시는 분 따로 스타벅스 카드 전용해 드립니다. 이래도 없나요, 409님? 저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낫냐고요? 네. 본인 생각을 409가 낫냐, 탕전 포스코가 낫냐? 네네. 저는 탕전 포스코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천안 동남구에 동남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을 때 네. 무대로가 있잖아요. 남부대로가 있죠. 청수랑 총당이랑 네. 그큰 대로가 있잖아요. 네, 남부대로. 맞아요. 그 대로 하나 차이가 확 획을 긋는다고 할까요? 대로가 지나가는 거랑 그냥 작은 차도가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409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309의 온기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309의 온기가 더 빨리 전해질 것 같은 느낌? 포스코는 조금 더. 물론 신도시니까 무슨 보일러도 뭐 지하난방이다 뭐 이런 거 보일러 있겠죠. 네네네. 저도 그런 건 괜찮은데 탕정 대장이랑 가깝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 따로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랑. 네. 혹시 또 한 분 말씀하실 분 없어요? 저 반대 의견 안 해요. 아, 예, 예. 아, 토론 재밌네요. 네. 방금 그 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리적 대로 부분은 저기는 당연히 대로가 있지만 저 포스코는 이수진 대로가 끊고 있거든요. 그럼 아, 어떻게 보면 양 같다고 봐요. 요거요? 아니 거기 가르고 있는 거. 이렇게 선문대 있죠. 저기 당경역이랑 아, 이거요? 상봉구를 가르고 있는 그 대로. 음, 그것도 생각보다 큰 대로예요. 또. 그럼 그걸 당경역에 가까웠다고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이고 저쪽에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제일 강점이 이제 학교가 네. 확정이잖아요. 학교, 초등학교가 확정이죠. 확정이잖아요. 이미 중학교, 개교했죠. 고등학교 다 개교했고. 네, 개교했죠. 저쪽은 예정인데 예. 지금 상쪽이 이번 상반기 중투위에 올라가 있는 게 프로지오 리버파크랑 포스코 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돼 있는데 상품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한 군데만 될 수도 있는데 저쪽은 온센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살짝 저쪽이 된다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초등학교가 이미 확정돼 중학교가 있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확정이 예정이 더 클 것이다. 때문에 그 학교 이제 그거 학생 배정수를 보면 저쪽에 갈산초가 1블럭 옆에 있는 계기가 많이 미달이라 그것도 교육청에서 신경 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이런 것 때문에 갈산초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완전히 나를 그게 아니라 저쪽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편안이랑 힐스사이 같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포스코랑 맞먹잖아요. 그쵸, 그쵸. 브랜드도 맞먹지. 네. 이제 입지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대등 소유하거나 상품은 조금 높을 것 같은. 학교 때문에. 학교 학교가 때문에. 굉장히 지방에서는 학군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초등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포스코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뒤로 마이크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아니 두 분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자꾸 나갑니다. 저는 그 평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 네, 평택 거주하시는, 네. 이제 이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제 3자의 투자자 입장으로서 객관적인 투자자 입장.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일단 409가 더 낫다고 보고요. 네네. 첫 번째 이유는 신도시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없다. 제가 요즘 투자를 해봤을 때 네. 일단 신도시라는 걸 절대 무시 못할 것 같고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은 제가 타 지역을 투자를 해보면 그 지역의 1급지를 항상 쳐다보면서 거주를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탕정 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 탕정 트라펠리스트 이쪽 지역을 알고 있긴 했었지만
저기를 탕정으로 같이 인정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4공부 쪽이 어찌됐건 그 프로듀, 지열 프로듀를 따라가고 단계별로 따라가고 더샵도 마찬가지로 그 탕정 지열 프로듀의 영향을 받겠지만 어찌됐건 저기는 4공부와 그 시세에 좀 비등하면서 따라가는 입장이지 4공부를 앞서서 갈 수 있는 급진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서열을 좀 나누자면 4공부가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 투자이자고서.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하면 투자하시면. 그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이니까 또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마감해도 되죠? 네네. 아무튼 오늘 토론까지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감사하고 혹시 2차로 치맥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계좌로 2만 원 입금해 주시고 네, 바로 옆 건물